자,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의 상황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시장에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게 마지막 임계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상승, 하락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상승으로 가는 트리거와 하락으로 가는 트리거를 완벽하게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주말장이 지나면 이틀,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방향성이 정해질 건데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상승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하락으로 가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하락을 표하면서 셧다운과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동반해서 역대급 변동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거 없이 지금의 비트코인의 고점이 확정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례 없는 폭락장 겪으면서 여기에 물려서 구조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한 해당 전략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말에도 명절 앞두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좋아요 응원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10월 3일 4시 20분 비트코인 차트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황 및 고점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점을 찍었고요. 업토버라는 이런 사람들의 10월 불장,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다시 한번 상승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 보고 있던 이러한 빗각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면서 저항 구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말 동안은 거래량 동반되지 않은 채로 이러한 이 빗각 사이의 지지 저항, 요 사이에서 횡보장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상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단기간적으로는 하락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RSI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가 RSI를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의 추세를 만들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RSI는 과매수 구간부터 연달아 하나, 둘, 그 다음 세 번, 네 번째 고점을 낮추면서 명백하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아닌 세 개, 네 개까지 이러한 형식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쉽게 볼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더 둬야 되지 않나 이러한 심리적인 반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꽤 무섭죠. 왜냐면 지금 셧다운이란 게 발표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성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이런 기술적 차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댓글에 보시면은 그냥 돈이 풀리면 올라가는 거고 안 풀리면 내려가는 거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이슈가 없을 때 우리가 기술적 차트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차트 분석과 함께 이슈에 대한 대비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이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추세선과 비트코인의 지지인데요. 비트코인은요, 역대 장에서 4월 9일의 저점과 6월 22일의 저점, 이 두 가지를 이어서 하나의 빗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빗각이 어떤 빗각이냐? 이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그려주는 이 기준이 되는 빗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빗각을 따라갔을 때 비트코인이 이 빗각에서 한 번에 이 구간을 뚫으려고 도전을 했지만 결국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이 구간 사이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이 빗각을 도전하지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두 가지 시즌 해당 구간에 111.9K 역대 유의미한 고점이 되주었던 이러한 구간으로 기준으로 아랫 구간, 상승 구간 이렇게 두 가지 박스권으로 나눠서 이 우측에 있는 6월 22일의 저점을 기준으로 다단계씩 이 유의미한 저점들을 이어서 지지저항 구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지지저항 빗각에서 2차를 먼저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락을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로 이 롱 포지션들을 털면서 갑니다. 이게 어떠한 말이냐? 우리가 하락으로 가기 위해서 4시간 봉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바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척을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주면서 내가 다시 올려줄게라는 거짓 상승 구간들을 보여주죠. 그러한 구간에서 조금 유의미한 저점들을 우리가 잊게 되면 2차, 3차, 4차 마지막 구간까지 좀 유의미한 저항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러한 지지 저항 구간들을 뚫었을 때, 뚫지 못했을 때가 명확한데 뚫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 구간과 연결된 지지 저항 구간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내려가고 있고 자, 이런 구간에서 뚫었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에서도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얘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니 다시 한번 요 사이에서 가격대가 머무르면서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죠. 이 빗각을 따라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도 또 한번 지지를 받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립니다. 자, 근데 요런 구간에서 결국에는 딱 나뉘는 캔들 보이실까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버티는가 했더니 결국 여기서부터 뚫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 맞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구간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지만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 급등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러한 구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음 장으로 가기 위해선 이곳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곳에 지지가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상승분을 알기 위해서는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아닌 뚫고 올라간 뒤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는 캔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구간 같은 구간에는 우리가 이전에 저항으로 봤던 날봉에서의 120.9K 이전 캔들이 생각나실까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캔들의 저항을 넘어야 됩니다. 엄청난 저항들이 형성이 되겠죠. 두 가지 저항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약 121K를 우리가 종가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상승장으로 열리는 길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에도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못할 이유가 있나 다른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테더 차트인데요. 테더 차트의 지지라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테더 차트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테더 차트는 달러의 가치를 뜻함으로써 이런 현물의 가치가 올라갈 때 테더 차트가 올라가죠. 자, 현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트는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듯 테더가 계속해서 하락 채널을 만들면서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지금 단기간적으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갔던 테더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차트는 계속해서 하락 채널을 그리다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테더 차트가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면서 좀 유의미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곳이 바로 4.54와 4.60%입니다. 자, 이 두 구간에서 모두 지지를 받았지만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급등하는 차트에서는 테더도 이 두 지지 구간을 뚫고 내려왔다. 근데 우리에게 안 좋은 건 뭐냐? 테더 차트가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지지일 수는 있지만 테더가 계속 이 안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다시 한번 이 윗구간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직 하방에 대한 위험,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테더 차트가 완벽하게 길을 잃고 힘을 잃었다면 이 하방 채널로 완벽히 들어와줘야 이 상단선이 우리에게 저항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상승세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저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아직 테더 차트가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 다시 뚫게 되면 비트코인 또 한 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트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토탈 차트의 임계점인데요. 자, 임계점이라면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이 크립토 토탈 차트는요, 가볍게 얘기해서 이 가상화폐, 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넣고 있나를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코인 차트 계속해서 이번에 상승장을 그렸고 이번에 전례 없이 또 한번 신고점 찍으면서 비트코인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이 들어왔나를 볼 수 있는데 얘가 최대의 고점을 찍었던 적이 있죠. 이러한 4.15T
이곳을 모두 넘으면서 상승의 이 최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상승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신고점에 얼마 부합되지 않은 다음 임계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이 들어올 만큼의 들어왔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차트로 봤을 때도 이러한 지지 저항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밟고 갔다고 한들 결국에는 저항선을 뚫지 못한 이러한 최저 차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 구간 이 토탈 차트가 하방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데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넘어와서 지금 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명백한 지지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빗가게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여러분 진입가 드렸고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 다음으로 또 한번 만들어 드릴 건데요. 너무 좋은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는 슬슬 일요일 사이에 어떻게 방향성 잡을지 매도 구간 잡아볼 테고 비트코인은 제가 주말 사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바로 매도 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드린 타점, 제가 늘 이러한 타점은 보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보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 진입 추천을 드리는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드리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진입 타점을 보시면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린 이 진입 타점을 보시면 명백하게 진입가가 어디다? 우리가 봤던 이 지지저항선에서 진입을 했을 때 지지받았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고 딱 매도가는 요 빗각 우리가 보는 지지저항선에 닿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가격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이거 말고도 제가 저번 영상 바로 어제 영상이죠. 여기에서 이러한 저항 구간들 이 캔들이 만드는 저항 구간들이 윗구간에는 있기 때문에 당장 상승세를 빠르게 탄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세에 이러한 반락 구간들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구간 119.3K, 111.0K, 113.1K, 124.4K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신고점을 찍었던 이런 고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한 자리들을 여러 가지 좀 유의미한 캔들로서 증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 상승분 나오더라도 이러한 저항 구간들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1K를 종가로 마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승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상승 타점과 하락 타점 이제 일요일에 대비를 해서 어떤 트리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승 타점은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가 내려갈 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나 혹여나 그래도 이 가격대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 있겠죠. 여러분 차트에 100%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딱 상승 타점으로 가격 올라갔을 때 안전한 자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죠. 이 120.9K 정확히는 이 121K라고 보시는 게 더 낫고 이곳을 일봉, 이 날봉으로 봤을 때 종가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121K를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 이 날이 지나서 종가 캔들로 마감이 됐을 때 이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진입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우선적 이 구간 돌파가 첫 번째 우리에게 시급하고 두 번째 눈에 보이시는 이러한 목표가 자 122K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저항 구간들이 있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 캔들 고정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선적으로 이 사이 저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이에서 넓게 보신다면 요 단기적인 목표가 보시면서 보고 혹여나 중간에 다른 캔들들에서 혹 FEG 여러 가지 이슈성으로 인해서 반락 구간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제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락 타점인데요. 하락은 내려왔을 때 결국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 이렇게 당겨본다면 결국 이 추세선에 비하는 이 라인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캔들의 고점으로 봤던 구간에서 1차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2차 진입, 이 캔들이 출발한 곳 그리고 이전 빗각이 맞았던 요 가격대 여기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고 이런 구간에서 모두 다 저항이 몸통으로 오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저항 지지로 보시면서 반등 구간 잡는 거 좋습니다. 자, 이 다음 하락한다면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음봉이 나와주면서 이런 급등 구간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던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여기에 지금 묶여있는 개미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반등장 노리시고 이 사이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 제가 혹시나 내일 변경된다면 추석 당일이든 명절이든 여러분 상관없이 계속 봐드릴 테니 24시간 소통방 대응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이런 진입가를 알고 있더라도 저도 코리니 때 느껴본 건데요. 내가 직접 이러한 근거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배워가고 다른 이의 관점을 내 걸로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상 내 진입가 목표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쓰실 수 있는 자동매매 지표를 추천드리고 있죠. 자, 자동매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저의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여러 가지 매매법을 코드화시킨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켓 모양이 떴을 때 매수를 하고 셀 모양이 떴을 때 매도를 하라는 신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트레이딩 뷰 자체도 공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지표 넣어서 RSI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구독, 좋아요만으로 드리고 있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0%도 아니고 바닥에서 사진 못합니다. 근데 무릎에선 사고요. 머리에선 팔지 못해도 어깨에서는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차트 아무것도 모르지만 요것만 보고 매매할래요 하시면 그거는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차트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진입가와 목표가, 자, 요런 것들을 점검하고 싶다. 자, 내 진입가와 목표가에 조금 확신을 주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 요런 것들에 한편으로 지표 삼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구글 폼에 기타의 자동이라고만 쳐서 아래 구글 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 소통방에 대한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 개인 관점이 나가는 소통방도 무료이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1번, 그 다음 차트에 나온 지지나 저항선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5번. 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로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거 알아서 자기 개인에 맞게 넣어서 폼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구글 폼이 조금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에 보시면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아래 번호 문자로 남겨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해외 분들도 보내주시면 알아서 연락드리기 때문에 010-8179-6630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저는 결국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셧다운이다 뭐다 이슈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던 지금 날봉에서의 이러한 흰색 선 보이시죠? 요게 지금 더블 바텀의 넥라인이에요. 뚫고 올라가줬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목표가를 여러분에게 드릴 순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휩소가 나온다는 것은, 자, 휩소가 뭐죠? 자, 돌파를 했지만 거짓 돌파고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여기로, 이러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요렇게 뚫어주지 않는 한 아직 바로 상승분을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명절이 오고 있는데요. 명절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명절 중간중간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비트코인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이러한 지지저항 구간, 손절가와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만 잘 설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어느 정도 보시더라도 진짜 명절 사이에 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계속해서 저와 함께 소통방 여러 가지 자료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또 시간 날 때 이번 명절 안에 계속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